지금 아침 6시 반입니다. 시차가 적응이 안 돼서 계속 일찍 깨네요. 새벽 한 3시나 2시에 깨서 일찍 밥 먹으러 나갑니다. 여기가 저희가 묵고 있는 호텔입니다. 처음에 이틀만 묵으려고 했는데 호텔이 편리하고 시내 나가기도 좋고 또 안전한 것 같아서 계속 여기에 묵고 있습니다. 벌써 5일째 이 장소에 묵고 있습니다. 지금 제 뒤쪽으로 보이는 게 요하네스버그에서 아침에 해가 뜨는 장면입니다. 잘 보일지 모르겠습니다. 시내 모습이. 예, 굉장히 숲이 많고요. 여하튼 사람들이 굉장히 여기가 치안이 좋지 않다고 그래서 밖으로 나가는 것이 굉장히 두렵긴 하지만 내부에 있으면 미국 어디 와 있는 것 같아요. 하여튼 제가 뭔가 서민들이 사는 지역을 겁이 나서 못 가서 아마 그런 느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의도치 않게 항상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새벽 모습을 보게 되는데, 도시 모습을 보게 되는데, 남아프리카는 그 아프리카 초원에 새벽 안개가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새벽에는 도시가 저렇게 안개에 낀 듯 뿌였습니다. 초원도 저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아프리카 이게 특징이 아닐까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5일째 매일 같은 장소에서 똑같은 음식을 먹고 있습니다. 여기입니다. 네, 지금 6번째 지금 이 의자에 앉습니다. 오늘은 드디어 인류의 요람을 찾아가려고 합니다. 사실 여기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죠. 인류의 요람을 찾아가는 것이. 끝도 없이 초원이 펼쳐져 있지요. 높은 산은 없고 언덕 같은 데는 아주 평지는 아니고 중간중간 언덕은 이렇게 많이 있습니다. 여하튼 인류가 처음 이곳에서 생겨날 때, 그러니까 원숭이 같은 나무 위에서 생활을 하던 동물이 나무를 벗어나서 풀밭을 걸어 다니게 된 이유도 이 자연 환경 때문에 그렇다고 이렇게 알려져 있죠. 그러니까 지금 이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동쪽 지역은 나무가 아주 많은 지역입니다. 산도 있고. 그리고 서쪽 지역은 초원입니다. 그러니까 초원에서 살려면 나무에서 올라가서 생활하는 습관은 버려야 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무로 올라가는 그런 동물들은 계속 원숭이 쪽으로 진화했을 것이고, 나무로 올라가지 않고 초원에서 살아가는 동물들은 인간으로 진화를 했을 것입니다. 따라서 여기에서 인간과 원숭이가 처음으로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것 같습니다. 오스트랄로피테쿠스라는 최초의 원숭이와 구분되는 인류의 등장이 바로 이곳에서 이루어졌습니다. 물론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오스트랄로피테쿠스가 다른 지역에서도 많이 발견돼요. 짐바브웨라든지 하여튼 위쪽으로 약간 북쪽에서 발견이 돼서 그쪽으로 다시 인류의 기원이 올라갔다가 최근에 다시 이쪽에서, 그러니까 이 요하네스버그 인류의 요람이 있는 이쪽에서 더 많은 고인류들이 발견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인류 화석의 거의 30%가 이쪽에서 발견됐다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지역의 이름이 마로팽입니다. 드디어 마로팽 센터에 도착을 했습니다. 굉장히 넓은데요. 거의 조그만한 도시까지는 아니지만 마르팡 센터의 입구 쪽에 굉장히 넓은 초원을 다 이 지역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아마 이 지역에 발굴된 많은 물건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정도의 토지가 필요했겠죠. 저쪽으로 가면 이제 입구입니다. 저쪽 입구에 걸어가서
1시간 정도 가이드가 있다고 하니 가이드를 쫓아가면서 이 얘기를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에서 지금 저희가 이쪽에서 동쪽으로 한 100km, 200km 정도 가면 르봄보 산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수학적인 최초의 기록도 그 르봄보 산에서 발견됐습니다. 르봄보 산은 이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경계를 이루는, 그러니까 그쪽 동쪽 지역은 나무가 많은 산림 지역이죠. 이쪽은 초원 지역이고, 당연히 뭔가 인류의 시작이 이쪽이었다면 인류의 최초의 수학적인 증거도 이쪽에서 발견되는 게 당연하겠죠. 개코 원숭이 뼈에 24개의 눈금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수학자들은 르봄보뼈라고 부르는데요. 그래서 수학의 최초의 기록이 르봄보뼈입니다. 당연하죠. 인류의 시작이 여기서 됐다면 인류의 최초의 기록도 여기서 나와야 되고, 인류의 최초의 지적 인류의 기록은 수학적인 기록이야 맞겠죠. 물론 이거 말고도 기록이 몇 개가 더 있습니다. 수학자들이나 혹은 다른 사람들이 주장하는 모로코 지역에서 약 8만 년 전에 발견된 조개 껍질 같은 게 있어요. 한 줄에 끼어져 가운데 구멍이 쭉 뚫려져 있는. 그러니까 이걸로 숫자를 세웠다라는 인류의 그런 지적 능력을 측정할 수 있는 그런 기록도 있고요. 다른 뼈에 새겨진 눈금 기록도 있긴 합니다. 그러나 그게 동물의 습격을 받아서 새겨진 눈금인지 아니면 혹은 장난 삼아서 그리는 그림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수학적 기록이라고 보기에는 조금 명확치 않은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발견된 눈금은 정확히 29개가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 부분도 조금 의문이 있어요. 이 뼈가 중간 부분이 끊어져 있습니다. 그 개코 원숭이 뼈에 새겨져 있는데 이게 29개 눈금이 있는데 그 끊어진 부분이 이어져 있다면 눈금이 29개가 더 넘어갈 수도 있겠죠. 29이라는 게 굉장히 의미 있는 숫자이긴 해요. 왜냐하면 한 달을 기준으로 얘기합니다. 문을 기준으로, 태양을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혹은 여성의 생리 주기와 일치하기 때문에 인간이 만약에 최초로 숫자를 센 기록이 있다면 여성의 생리 주기거나 달의 주기를 기록한 것일 거라는 추측을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사진에, 그러니까 그 르봄보뼈의 사진의 원본을 발견할 수가 없어요. 다 사본이고, 제가 구한 사진은 어느 교수님이, 미국의 어느 대학교 교수님이 강의 시간에 쓰던 자료에서 구한 건데, 그래서 이 뼈가 어디에 있을까 아무리 검색을 해봐도 나오지가 않습니다. 사진은 있는데, 그리고 원본 사진도 아니고 다 사본 사진인 것 같아요. 또 29개 눈금이 새겨져 있는 건 분명한데요. 사진을 보면 이게 수학이 아니라 그냥 재미로 새길 수도 있잖아요. 그냥 어린애들이 그냥 막대기를 그리는 기분으로 뼈에다 새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정말 최초의 수학적 기록으로 봐야 되는지 이걸 누가 설명해 줄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문자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 당시 기록이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영원한 수수께끼로 남을 것이고, 사람들은 최초의 수학적 기록이 여기서 발견됐다고 얘기하면서도 약간의 의문점을 저같이 이렇게 가지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Rocks, very, very strong rocks. But as you can see, this one is polished nicely. And why is this? It's because we are at Maruping to learn more about fossils. So that's why this information is it's more like a timeline. They say when you walk through here, it's like walking through time. You start from the beginning of time and then slowly you walk towards your present. Like this building also is built like a timeline. As we enter, we are starting from the beginning and then slowly we walk towards present day. You will see when you exit, you'll be able to see our restaurant. So that's dinosaurs. Our caves are plus minus 20 million years old, and dinosaurs died out 65 million years ago. So that's why we don't get remains of room in that cave, Sterkfontein. But he found just, if you look, he found just this almost complete skull. If you look, I'm saying almost because jaws they are missing. And the reason 실제로 인간 화석이네요. 오스트랄로피테쿠스 세디바의 발견 현장은 이런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들 재구성해 보면 저렇게 아주 어린 아이겠죠? 사람이 저렇게 적었을까요?
여튼 한번 설명문을 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류가 나무에서 내려와서 직립보행을 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뼈라고 이렇게 쓰여 있네요. 를 조립해야 하고 연구해 봄으로써 이런 식으로 직립보행을 했을 거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최초의 인류가 원숭이로부터 구별되는 그런 과정입니다. 갑자기 무슨 엔터테인먼트 이게 뭐죠? 오락공원에 온 것 같습니다. 뭐 어린애들이 울고 난립니다. 무서워서.